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혜인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최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한국에도 역시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낮에는 살짝 덥기도 하고 비가 오면 또 밤에는 쌀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이라서 조금 긴 팟캐스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K-팝 데몬 헌터스에는 왜 김밥이라는 음식이 나올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캐대언이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고 실제로 이 헌트릭스라는 그룹이 빌보드 1위를 하는 경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애니 속의 인물들이 실제 인물로 실사화가 되어서 직접 토크쇼에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어쩌면 정말 헌트릭스 본인들에게는 꿈만 같은 그런 시간들인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은 1시간 동안 캐대언과 한국 대표 음식인 김밥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캐대언에 나오는 한국 음식들과 숨은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 주변에는 K-팝을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외국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고 저의 한국 친구들은 나이대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비교적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런 시절은 조금 지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에 2명 정도 K-팝을 즐겨 듣거나 아니면 아예 잘 듣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서울만큼 연예인을 잘 볼 수 없을 뿐더러 콘서트에도 갈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최근 연락하고 지내는 외국인 친구들이 또 저에게 어떤 K-팝 그룹이 멋있고 어떤 남자애가 잘생겼고 누가 노래를 잘하고 이런 정보들을 오히려 외국인 친구들에게 자주 듣고 있어요. 참 흥미롭죠? 저는 K-팝이 탄생된 국가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해외에서 이 K-팝이 더욱더 인기가 많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어떤 유명한 영화가 나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아직까지 이 영화에 대한 열풍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캐대언에 대해서 주제를 다뤘는데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보충 설명으로 이 작품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숨어있는 한국 문화들과 또한 한국 고유의 음식인 김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팟캐스트니까요. 느긋하게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제가 사는 지역이 김천이라고 예전 팟캐스트에서 제가 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갑자기 K-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안 하고 네가 사는 곳을 갑자기 말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아주 큰 화제작 K-팝 데몬 헌터스의 헌트릭스라는 여성 그룹이 김밥을 먹는 모습을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한국 음식이 여러 개가 나오지만 특별히 김밥이 가장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김밥으로 최근 가장 유명한 지역인 김천이라는 곳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고 또한 조만간 10월 25일에 이틀간 김천에서 김밥 축제가 열립니다. 이게 사실 K-팝 데몬 헌터스랑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김천에서 제공하는 축제 음식이 김밥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거죠. 정말 단순한 이유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그래서 해외 친구들이 이 김천이라는 깡시골에 여행을 온다고 말하는 뉴스 영상을 제가 오늘 우연히 봤습니다. 뭔가 되게 엉뚱하면서 접점이 전혀 맞지 않는데 김천에 일부러 외국인들이 찾아온다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제가 사는 곳이 또 김천이라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항상 한국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도시였거든요.
일명 유령 도시라고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인구수는 늘지 않고 노인들이 많은 도시를 저희가 유령 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 그러한 점이 서러웠는데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김밥 축제가 열리는 것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올 거라는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 김천까지 거의 3시간이 걸리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한국까지 온다면 대부분 서울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부산, 제주도 정도인데 김천에 온다고 하니까 뭔가 참 신기하면서도 정말 그 K-팝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저는 무언가를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좋아해도 혼자 즐긴다거나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면 혼자서 그냥 감상을 하거나 보통 음악들은 집에서 그냥 즐겨 듣는 편인데 그 유명한 영화 속에 나오는 음식이 김밥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천에 여행을 하러 온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캐대언이란 작품 속에는 왜 김밥이라는 음식이 나올까? 김밥은 한국의 아이콘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이죠. 예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면 김치, 비빔밥, 불고기 이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이 김밥이라는 음식이 각광을 다시 받으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죠. 생각보다 이 김밥이 칼로리가 정말 많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칼로리를 이야기하는데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조금 예민합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칼로리를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한국 대표 음식인 이 김밥이 다시 한번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그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캐대언 속 루미라는 주인공이 긴 김밥을 한 입에 한 번에 먹는 장면이 있는데 틱톡이나 릴스 각종 SNS에서 이러한 영상들이 일종의 챌린지처럼 돌아다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챌린지를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것은 일종의 영화 속 루미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한 장면이지 절대 사람이 저렇게 아주 긴 김밥을 한 번에 먹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자칫하다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소화기관이 사람마다 다들 다르잖아요. 구조가. 약간 쯔양 같은 대형 먹방 유튜버들은 워낙 남다른 위를 가지고 있고 대식가니까 저렇게 먹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인 분들이 저렇게 김밥을 먹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 김밥 자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인데 안에는 각종 채소와 밥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피도 크고 일부러 저렇게 잘라서 먹거든요. 그래서 근데 루미처럼 통으로 길게 먹으면 아무래도 많이 위험하죠. 정말 맛있긴 할 것 같아요. 통으로 먹으면 뭔가 입안 가득 음식이 채워지는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김밥이라는 음식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가 한국 사람으로서 기분이 매우 좋기도 합니다. 자신의 나라의 음식도 아닌 한국의 음식을 좋아해주고 유행이 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저는 김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김밥을 정말 좋아하셔서 가끔 김밥 천국 가게에 들려가지고 사다 드리기도 하고 어머니와 라면을 끓여서 같이 김밥으로 먹거나 하면 정말 맛있거든요. 김밥과 라면의 조합은 생각보다 정말 한상입니다. 거의 우유와 빵, 햄버거와 콜라의 조합. 거의 비슷한 느낌이랄까.
한 번도 이 조합을 시도해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해외 마트에서 라면과 김밥을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K-팝을 음식으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해외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도 김밥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해외 뉴스를 제가 몇 개 발견했는데 한국 김밥이 너무 잘 팔려서 작년 10월까지 김밥이 판매가 중지가 되었다 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벌써 2년 전인데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는 불과 3달 전에 나온 영화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김밥이 최근에는 많이 팔리고 있겠죠. 지금은 제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김밥이 어느 정도 팔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소식이나 해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김밥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판매가 중지된 나라도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김밥 축제가 김천에서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2024년 김밥 축제가 실제로 김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럼 왜 하필 서울도 아닌 부산도 아닌 김천이라는 소도시에서 김밥 축제가 열리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참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 김밥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김밥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고 김천이라는 도시는 이것을 기회 삼아 김밥 축제를 2023년에 최초로 열게 됩니다. 아주 신박한 마케팅이었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역 홍보도 하고 김천이라는 도시를 알리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분식집은 다들 아시나요? 분식집에는 보통 떡볶이와 라면을 파는데요. 김밥천국이라는 상호의 가게가 한국에서는 유명합니다. 각종 라면, 떡볶이, 제육볶음, 돈가스, 한국 음식으로 간편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유행을 했고 이 김밥천국이 한국에서는 거의 미국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자주 가듯이 이 김밥천국을 많이 이용하세요. 김밥천국을 줄임말로 바꿔서 김천이라고 종종 부르곤 하는데 지역 이름도 동일하게 김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밥천국을 줄여서 김천이라고 저희 도시를 많이 놀리기도 했어요. 친구들도 저희 도시 보고 김천이라고 안 하고 김밥천국의 도시 막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김천이라서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귀엽게 느껴지면서 참 재미있는 축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김밥 축제를 김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2023년에 이 축제가 최초로 시작되었고 2024년 작년에는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올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10만 명이나 온 거예요. 그래서 김밥도 1만 줄 정도만 준비를 했었는데 김밥을 못 먹고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고 예상과 전혀 빗나가는 사람들 인파에 김천 지자체에서 정말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025년 김밥 축제는 미리 김밥을 많이 준비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도 행사에 지장이 없게끔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마침 거기다 대고 K-팝 데몬 헌터스까지 흥행이 대박이 나는 바람에 현재 인원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설마 외국인들이 이 생소한 김천에 김밥 때문에 찾아올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2만 명을 예상했는데 1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2025년에는 대체 몇 명이 올지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이렇듯 캐대언과 K-팝이라는 장르 거기다 김밥이라는 조합이 우연히 완성이 되어 이 공식 자체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밥 축제에 가서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 갈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축제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캐대언에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너무 음식 얘기만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영화의 일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영화를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살짝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 김밥이라는 음식이 이 영화에 나오는 이유는 영화 속에 K-팝이라는 장르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밥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간단한 이유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이자 장치죠. 그래서 음악뿐만 아니라 이 한국 음식이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K-팝 한류 콘텐츠 안에서 한국 음식이 등장하면 이건 분명 한국 이야기일 것이다. 한국의 한류 음악과 음식을 만화로 알리기 위한 하나의 장치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미가 김밥을 먹는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 행여나 한국 음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헌트릭스라는 그룹의 3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루미가 저렇게 긴 김밥을 한 번에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인데요. 김밥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류가 다양한데요. 한국 음식이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80~90% 정도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매 장면마다 나옵니다. 처음에는 루미라는 여주인공이 공연을 하기 전에 탄수화물을 채워야 해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탄수화물이라고 한다면 쌀이나 과자, 라면 같은 음식을 떠올릴 수 있죠. 물론 영화 제목 자체에서 K-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한국 음식을 섭취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체 무엇을 먹을까? 처음에는 그 짧은 순간에서도 엄청 궁금했습니다. 음식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차근차근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검정색 냄비에 담겨있는 음식은 오뎅탕이에요. 순수 한글로는 어묵탕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오뎅은 일본어이기 때문에 어묵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조이지만 오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겨울철에 따뜻하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거의 국민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죠. 원조로 따진다면 분명 일본에서 먼저 나온 음식이지만 한국 사람들도 엄청 즐겨 먹는다. 조리법도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어묵과는 약간의 맛의 차이가 있죠. 보통 이 음식을 파는 곳은 일반 저희 술집 가게나 아니면 길거리 음식, 포차 같은 곳에서 이 음식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조금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어묵탕 자체가 해장에 매우 좋기 때문에 술을 평소에 즐기시는 아저씨분들이 이 어묵탕이랑 술이랑 같이 즐겨 드세요. 나중에 요리를 하는 팟캐스트도 제가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때 한번 이 어묵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호떡인데요. 호떡도 저희가 겨울철에 많이 먹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동그랗고 납작하게 생겨서 안에는 설탕, 견과류, 잘게 다진 땅콩이 들어가서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중 가장 감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너무 달아서 건강에는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맛있게 먹으려면 건강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겠죠. 보통 지방에는 포장마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분식집이나 구멍가게 같은 곳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떡볶이랑 호떡을 팔고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하나씩 먹게 되면 추위도 녹여주고 입안에 가득한 그 호떡만의 달콤한 향이 나서 엄청 맛있습니다. 겨울에 서울이나 부산에 가면 엄청 길거리 음식이 아주 많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소소하게 커플끼리 먹기에는 가볍고 좋은 음식인데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음식이네요. 그리고 호떡 위에 보면 저는 이게 감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구운 계란이라고 저희 편의점에 파는 달걀이죠. 일반 삶은 달걀하고는 다른 맛이 나고요. 좀 더 구수하고 더욱더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기차 여행을 갈 때 이 구운 계란을 많이 먹곤 했는데 지금은 기차 안에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찜질방에 가면 구운 계란을 기본적으로 팔고 있는데 찜질방에서 뜨끈뜨끈하게 사우나를 하고 나와서 바나나 우유랑 이 구운 계란을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조합이 아주 색다르고 저는 특별히 좋아하진 않지만 한국에서는 찜질방에서 많이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순대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돼지의 창자를 이용해서 안에 갖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든 음식입니다. 보통 외국인 친구들이 처음에 보면 조금 혐오스럽게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순대 겉에는 돼지의 창자가 쓰이고 안에는 당면도 들어가고 찹쌀도 들어가고 채소, 마늘, 부추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보다 건강한 재료들이 쓰이기도 합니다.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맛은 진짜 신기하게도 소시지처럼 맛있습니다. 식감 자체도 폭신폭신해서 저는 정말 좋아하고요. 많은 한국인들이 떡볶이와 같이 먹는 음식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컵라면이 나오는데요. 헌트리스 멤버 3명이 이렇게 동시에 라면을 먹는 모습이 아주 재밌게 나옵니다. 일반 신라면은 아마 해외에도 많이 팔고 있을 거예요. 한국인에게는 그다지 맵지 않은데 평소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사람들에게는 신라면의 맵기 정도도 아마 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드실 때 참고해 주세요. 찐라면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 뚜껑 표지로 생긴 컵라면도 있거든요. 이 컵라면도 굉장히 맛있는데 맵기 정도는 순해요.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이 라면을 신라면 대신 먹기도 합니다. 한강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김밥하고 라면을 먹을 때 이 컵라면을 빼놓을 수 없죠. 정말 한상의 꿀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면서 제가 한강에 돗자리 펴놓고 음식을 먹은 것이 딱 한 번이거든요. 정말 적은 횟수죠. 아무래도 제가 서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연도가 지나고 2026년에는 친구랑 가서 돗자리를 펴놓고 치킨이랑 라면을 먹어보고 싶어요. 최근 한강의 분위기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음식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조이가 과자를 공중으로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매우 재밌는 장면인데 딱 봐도 새우깡이라는 과자인 것 같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과자 스낵 중 하나인데요. 판매 순위도 한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과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냥 새우깡 있고 매운 새우깡 맛이 있거든요. 저는 매운 맛을 엄청 좋아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또 새우깡 표지에 사자 보이즈 진우 캐릭터가 박혀있는 과자들이 많이 팔고 있어요. 이외에도 다른 음식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음식은 많이 소개해 드렸으니까 음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밈이 유행이 되면 금방 그 유행이 사그라들기 마련인데 생각보다 엄청 오래 갑니다. 더군다나 조만간 한 달도 안 남았죠. 김밥 축제까지 한다면 더욱더 해외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더 많은 주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번에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영화 리뷰 채널은 아니지만 오늘 특별히 1시간 팟캐스트니까 남는 시간 동안에는 영화의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만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줄거리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헌트릭스라는 여성 그룹이 나오고 주인공의 루미와
미라, 조이 이렇게 3명의 그룹으로 결성되어 나오죠. 동시에 밤에는 요괴들을 무찌르는 아주 여전사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투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에서는 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투잡을 뛴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어찌됐든 밤 공연을 마치고 저 뒷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혼문이라고 하죠. 인간과 악마 사이의 경계에서 악마들을 물리치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인 거죠. 서로 부딪히는 갈등하는 그런 스토리의 단순한 만화입니다. 단순 스토리만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느낌은 없어요. 어느 애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진부한 스토리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체 자체가 K-팝이라는 동시에 가수들이 본업에만 충실하지 않고 요괴들을 무찌른다는 설정이 조금 저에게는 오글거리는 느낌도 있는데요. 이 스토리 안에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접목되다 보니 애니의 수준을 좀 더 올려주는 느낌이 강하기도 합니다. 음악 자체도 정말 경쾌하고 빠른 비트의 음악들이 대부분이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이 작품의 프로듀서가 실제 K-팝 그룹이죠. 블랙핑크 작곡가로 유명한 테디라는 작곡가가 이 부분 참여했고 그 의미도 참 남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분을 예전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작곡은 물론이고 예전에 원타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한국 힙합 그룹이 있었는데 그 멤버 중에서도 음악성이 아주 뛰어난 멤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작곡가로 변신을 했고 많은 아이돌 그룹의 프로듀서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캐대언 작품 속에는 다양한 작곡가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참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서 헌트릭스라는 여성 그룹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맞서는 요괴 그룹이죠. 사자보이즈라는 남성 그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을 지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이름을 유치하게 지었냐고 뭐라 하고 싶지만 사실 이 사자보이즈 이름 속에는 아주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사자는 전달자, 사신 혹은 저승사자의 뜻으로 쓰인다고 해요. 이 작품에는 저승사자의 개념을 K-팝 문화적으로 변형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자보이즈, 저승사자의 사자를 붙여서 만든 이름, 그런 콘셉트의 보이밴드인 거죠. K-팝 세계 속에서 화려한 무대 뒤에 악마와 영혼을 다루는 존재라는 설정인데 이 사자보이즈가 헌트릭스와 라이벌 구도로 나오게 됩니다. 음악적으로는 경쟁하지만 실제로는 악마 세력과 연관된 어두운 존재로 그려지기도 해요. 원래는 헌트릭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세계를 평정하고 있었고 밤마다 요괴를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룹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강력한 보이밴드 그룹이 라이벌로 등장하게 된 거죠. 첫 등장신도 굉장히 귀엽고 유쾌합니다.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가 서로 길에서 마주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루미가 한약을 짓고 나오는 장면인데 골목에서 사자보이즈와 마주친 거죠. 이 장면이 너무 귀엽고 캐대언 속 장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사자보이즈 멤버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게 나오다 보니까 옆에 있는 조이랑 미라가 눈이 막 하트로 변하고 옥수수로 변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팝콘을 먹으면서 감상하는 그런 유머러스한 장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마지막으로 진우와 루미가 주인공끼리 서로 처음으로 마주치는 장면까지 아주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마주치는 그 장면에서도 한국어로 된 발라드 K-팝 음악이 나옵니다. 사랑인가 봐 라는 음악인데요. 그 장면에서 딱 적절한 가사의 음악이었어요. 와, 저런 멋진 남자가 이 세상에도 있구나 하는 루미의 표정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루미와 진우가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루미도 데몬이라는 영혼이 섞여있는 완전한 인간이 아닌 A Hunter Who's Part Demon, 영혼의 반이 데몬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또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나중에는 진우 그리고 멤버들에게까지 들키게 됩니다. 본인은 혼란이 오는 거죠. 아, 내가 인간일까? 아니면 정말 데몬일까?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루미 앞에 진우는 계속해서 사랑인지 동정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루미를 도와주게 됩니다. 진우 자체도 과거에 인간이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와 루미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루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거죠. 이쯤 되면 스토리의 반 정도를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말하게 되면 전체 스토리를 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아직 캐대언을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캐대언 속에 숨어있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K-팝은 저희가 말할 것도 없죠. 이 캐대언 작품 속에서는 K-팝과 OST 음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K-팝 음악이고요. 한국 가사로 나오는 음악들이 많고 후반부에는 루미와 진우가 같이 부르는 듀엣곡도 등장을 합니다. 모든 것이 K-팝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죠. 어쩌면 이 작품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치이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K-팝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제목은 K-팝 데모 헌터스인데 재즈 음악이 나오거나 R&B 음악이 나온다면 대중으로서 공감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한국 음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자주 즐겨 먹는 음식이고 해외에서도 실제로 이 한국 음식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 인기도 대단합니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것은 치킨 자체는 한국 전통 음식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거든요. 배달 음식의 최고는 치킨이 공식이기 때문에 한국 스타일 치킨이 작품 속에서 등장했다면 조금 더 공감을 불러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작품 자체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서 저의 바람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속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속신앙이라는 것을 저도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그런 문화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무속신앙을 많이 접하기가 매우 힘들죠. 단어에 신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종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미신이다, 가짜다 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도 합니다. 무속신앙은 한국에서 많이 보편된 신을 믿는 문화인데요. 사실 태초부터 이 무속신앙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이 농경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 숭배, 정령 신앙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원시 시대 때부터 원시인들이 어떤 의미 없어 보이는 비석에다가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화들이 흐르고 흘러서 한국에까지 이 문화가 전파가 된 거죠. 지금은 완전 이 미신이라고 불리는 무속신앙이 K 컨텐츠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캐대한 작품 외에도 한국 드라마에도 약간 유머스럽게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공포스럽게 분위기를 조성할 때 이 무속신앙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강동원 배우가 출연하는 검은 사제들에도 카톨릭과 연관된 무속신앙이 등장하고요. 정말 무서운 영화가 있는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작품 속에서는 거의 대놓고 무속신앙의 배경으로 영화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듯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영화 속의 장치와 배경이 되어서 등장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자 보이즈가 이렇게 5명이 나란히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색 가시라는 모자를 쓰고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 저승사자의 모습은 이렇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 전설의 고향이라는 공포 드라마 시리즈가 인기가 많았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도 이렇게 검정색 모자를 쓰고 검정색 비단 옷을 입고 약간 집행을 하러 오는 거죠.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너의 목숨에 대한 심판을 받고 나와 같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어마무시한 재판 같은 것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밤에 정말 이분들이 꿈에 나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참 이러한 공포스러운 장면들 보면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렸을 때는 괜히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공포영화 잘 보는 편인가요? 최근에 폴란드 친구가 작품 하나를 소개해 줬는데요. 스마일이라고 영화가 있는데 주말에 제가 이 작품을 감상했거든요. 무섭기도 무서운데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이게 시리즈가 3개나 있거든요. 3개 전부 다 봤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혼자 보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친구나 옆에 누군가 있다면 무서운 영화를 보면 마음의 공허함이나 공포감이 덜할 것 같은데 혼자 보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헌트릭스, 사자보이즈 이런 비중 있는 그룹을 제외하고도 호랑이랑 까치 같이 보이는 캐릭터도 나옵니다. 처음에 루미에게 진우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대신 전달하려고 루미의 집에 나타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요. 사실 이 동물 캐릭터가 예전에 호작도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저희가 민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민화에서 한국의 전통을 상징하는 전설의 동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민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상징적인 그림인 거죠. 이 그림에서 호랑이는 권력이나 위험, 용맹을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또 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 두 동물들이 캐대언 속 작품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호랑이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로 나오고 화분을 계속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도 코믹적인 요소를 넣기 위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호랑이가 루미에게 한 발짝 다가가지만 다시 화분을 넘어뜨리는 장면에서 까치가 한숨을 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국 전설 속의 무서운 동물의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엉뚱하면서 귀엽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혀를 내밀고 편지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 편지에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걸 보자마자 한국의 플랫폼인 카카오 캐릭이나 라인의 캐릭들이 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상징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캐대언 속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자보이즈의 기획사 사장이라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목소리만 등장하는 기마라는 캐릭터인데요. 루미가 골든 혼문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마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요괴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목소리만 들었을 때 굉장히 웅장한 느낌과 압도적인 스케일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오징어 게임의 프론트맨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성우를 맡았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 이병헌 배우 자신의 아들은 빌런으로 나오는 아빠에게 큰 실망을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토크쇼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캐대언 답사라고 해서 장소를 정리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또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장소에 찾아가서 그 작품 속에 주인공들이 들렸던 곳을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유일하게
일본 드라마 중에 롱베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엄청 유명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서 신오하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기무라 타쿠야랑 여주인공이 강을 건너는 장면들이 있는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강 앞에서 맛있는 일본 편의점 음식을 먹으면서 그 드라마만의 감성을 느껴보기도 하고 아주 뜻깊은 추억을 쌓고 왔습니다. 캐대언의 첫 장면이죠. 비행기에서부터 헌트릭스가 요괴를 무찌르고 나서 3명이 비행기에서 동시에 뛰어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공연장에서 How It's Done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서울 잠실 종합경기장입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아이돌을 정말 매니아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가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 아이돌이 이 장소에서 공연을 했죠. BTS, 엑소, 트와이스, 블랙핑크 이외에도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였고요. 이곳은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역 코엑스 전광판이 나오는데 강남에 이 전광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남에 살면서 단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굳이 이걸 보려고 찾아가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화면이 엄청 시원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롯데타워입니다. 극중 헌트릭스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이곳에는 여러가지 쇼핑 시설과 스토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북촌 한옥마을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처음으로 한옥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설렁탕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설렁탕이 맛있었다면 뚜렷하게 기억이 날 텐데 맛은 그냥 평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죠. 가장 한국스러운 장소를 한국적인 장소를 꼽는다면 당연히 이 한옥마을이 대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루미와 진우가 만나는 그 장소가 낙산공원 성갓길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루미와 진우가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해화동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저는 해화동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그럼에도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다루면서 알게 된 저의 개인적인 단점인데 지역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호기심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때때로 서울에 만나서 가이드를 해달라는 외국인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일부러 조금 피하거든요. 바쁘다고 하거나 뭐 그렇게 변명을 하고 나는데 더 솔직히 말한다면 사실 서울은 제가 잘 지리를 잘 몰라요. 지금 소개해드린 캐대언 장소들도 전부 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장소들이고 한옥마을만 제가 가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좋다 이런 경험보다는 서울이구나 사람 많구나 저에게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한국 문화에 대해 한상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드라마 속 장소를 꼭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꿈같은 그런 도시겠죠. 최근에는 워낙 한국이 밤에도 안전하다 보니까 24시간 운영하는 한국 편의점 앞에서 새벽에 삼각김밥을 먹는 미션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본인들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상인 거죠. 밤에 특히 위험한 나라는 12시만 돼도 전부 다 컴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은 밤에도 다소 안전하고 특별히 사건 사고가 없는 지역이 많아서 그런 챌린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홍콩 그리고 일본의 홋카이도 이런 지역들이 약간 꿈만 같은 그런 도시거든요.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유튜브의 인기 동영상이 전부 이 헌트릭스에 관한 영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헌트릭스가 실제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캐대언 자체가 워낙 공개 첫날부터 반응이 매우 뜨거웠죠. 미국 포함 41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제작 감독인 매기강이라는 분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작품을 감독한 것이 첫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20년 동안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첫 작품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본인도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극 중에 루미라는 캐릭터죠. 루미가 어렸을 적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감독님이 실제 딸의 목소리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 작품의 성공적인 작품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CBC에서 실제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작품 속의 아이돌로 나오는 사자보이즈는 저희 한국의 아이돌 1세대 H.O.T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만든 그룹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H.O.T의 캔디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살짝 사자보이즈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음악의 느낌이나 주인공들의 외모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H.O.T보다 BTS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그리고 메인으로 나오는 진우도 약간 차은우라는 배우가 생각이 날 정도로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의외로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나이가 30, 40대 정도 되시겠죠. 그 세대와 맞아떨어지는 그룹이 H.O.T였기 때문에 영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도 H.O.T라는 그룹을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 아이돌, BTS, 엑소, 아스트로 이런 느낌의 아이돌이었어요. K-팝이 아닌 아이돌 음악이라는 장르만 있었을 때의 시대라서 지금 만약 H.O.T가 나왔다면 아마 BTS만큼 인지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소셜미디어가 없잖아요. 인터넷도 나우누리, 천리안 이런 모뎀으로 연결하는 인터넷을 또 사용했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저 아저씨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나 원시시대에서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인터넷이 초반에 모뎀으로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대부분 인터넷이 가정집이나 누구나 쓰는 와이파이로 되어 있잖아요. 95년, 2000년대 그쯤에는 한창 이런 아날로그식 연결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인터넷도 잘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H.O.T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다. 사자보이즈의 모티브로 만든 그룹이 H.O.T라는 사실을 한국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트릭스 3명의 멤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3명 다 너무 개성이 강하고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캐릭터와 거의 90% 일치할 정도로 매우 닮아 있어요. 작품을 만들기 전 아무래도 이 3명의 얼굴을 그대로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소문들이 있던데 이것은 일부분 사실입니다. 실제 노래를 부를 가수를 캐스팅할 때 목소리 질감과 얼굴 비율이 캐릭터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선발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미 3명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이라는 겁니다. 루미의 보컬을 담당한 이재라는 여성분은 아이돌 데뷔를 꿈꿨었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돌이 되기는 쉽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 우연히 신사동 호랭이라는 K-팝 대형 작곡가를 알게 되고 작곡가로 우연히 데뷔를 하게 됩니다. 레드벨벳의 사이코라는 음악이 있는데 바로 이 이재라는 헌트릭스의 멤버가 실제로 작곡을 한 음악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 커리어면 이미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거기다가 아무래도 아이돌 연습생이었기 때문에 보컬 트레이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이라는 아주 귀여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암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미 보컬로 유명세를
떠치고 있는 분이고요. 제가 실제로 채널에서 음악을 몇 개 들어봤는데 랩을 엄청 잘하세요.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엄청 센 음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약간 비비라는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외모도 그렇고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 스노우콘이라는 조이가 부른 곡이 있는데 한번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보시면 꽤 느낌 있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헌트릭스의 실제 모습이 미디어에 나오면서 다들 그냥 평범한 보컬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 반대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세 명 다 음악적으로 이미 유명했던 분들이라는 것은 검증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각종 유명한 토크쇼나 프로그램이 나오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고 벌써 100만 장을 넘어섰다고 해요. 음악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소장품을 찾는 분들에게는 이 캐대언의 앨범이 정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구입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데 저의 최애 정도는 아니라서 구입은 일단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00만 장을 찍는 가수들이 엄청 많았어요. mp3 이전의 시절은 거의 카세트 테이프나 CD로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현재 100만 장이 해외에서 팔렸다는 것은 엄청난 기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CD로 듣는 게 아니고 음원으로 전부 다 듣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기록이겠고요. 또 최초로 한국 K-팝에 대한 이야기가 애니로 만들어졌고 그것도 넷플릭스 1위, 빌보드 1위라는 쾌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앨범을 아마도 구입하시는 분들은 소장 가치가 엄청날 것 같아요. 물론 몇 달만 또 지나면 금방 잊혀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어떠한 흥행을 할 만한 작품들이 개봉을 하고 그런 모습에서 요즘에는 좀처럼 어떤 작품이 인기가 많을지 예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캐대언의 인기가 이대로 쭉 이어질 수도 있고 뭔가 예전에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비슷한 느낌의 인기인 것 같아요. 그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은 거의 1,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행을 오래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해외여행 가면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에게 강남스타일 이러면서 선뜻 인사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역전되었죠.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BTS 아니면 캐대언이라는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어제 이재라는 루미의 역할을 한 보컬이죠. 이재가 이은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엄청 성격도 활발하고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인 것 같아요. 딱 첫인상이 해외에서 잘 나가는 교포 누나 느낌 교포 누나 느낌도 나고 루미와 또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뭔가 성공하신 분들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 헌트릭스가 약간 요즘에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이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실감이 안 난다.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있고 5위가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이라는 곡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현상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겠죠. 자다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세계적인 대스타가 된 거잖아요. 그러한 느낌은 본인만 아는 거니까 얼마나 실감이 안 나고 떨리는 순간들일까요? 저도 자다 일어나면 대스타는 솔직히 되고 싶지가 않고요. 물론 되면 좋겠지만 만약 제가 빌보드 차트에 들었다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제 삶이 없을 것 같아요. 무리한 스케줄을 감당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부담일 것 같아서 오히려 복권 한 장만 당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원래 직장인들이나 평범한 프리랜서들은 항상 한 방을 노립니다.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대박이 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네, 오늘 캐대언에 대해서 정말 투머치 토커일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애니나 음악들을 좋아한다기보다는 한국어 공부에 관심이 많고 또 한국 케이팝 문화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팟캐스트 내용이었습니다. 최대한 캐대언에 대한 영상을 담백하게 담고 싶었는데 조금 오늘 내용이 두서가 없었던 것 같고 나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이쯤 되면 마무리해야 되겠죠. 캐대언에서 김밥이라는 음식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 한국의 대표 음식 중 떠오르는 아이콘 김밥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한국 문화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상징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의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혜인이었습니다. Lights drip like rain on the street. Every heartbeat a bass drum beat. Colors collide, they're dancing for free. I see you move, you're stealing the show. I can't keep up, but I can't let go. You light me up, I know. Brighter than the stars below. Every step, every spin, you're the spark, let it begin. You're the fire, you're the glow. Neon lights drip like rain on the street. Every heartbeat a bass drum beat. Colors collide, they're dancing for free. I see you move, you're stealing the show. I can't keep up, but I can't let go. Glow, glow. You light me up, I know. Glow, glow. Brighter than the stars below. Every step, every spin, you're the spark, let it begin. Glow, glow. You're the fire, you're the glow. Midnight whispers in a crowded haze. Eyes meet eyes in a digital maze. Lost in the